자, 안녕하세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마지막 단원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 자, 여기에서는 뭐 기본 어떤 지식을 요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생명공학 기술 엄청 많이 배웠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리고 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세포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핵치환 혹은 조직 배양, 그리고 뭐 단일 클론 항체 등등 뭐 유전자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고 그리고 미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게 윤택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윤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또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게끔 쓰는 게 좋겠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교과서 209쪽입니다. 209쪽 보시면 이 DNA가 이렇게 있고 DNA 이렇게 가격표 택이 붙어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는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특허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과연 무엇이 있고 생명공학 기술의 미래는 어떨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발달 과정에서는 생태학 그리고 윤리의 법적,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미래 사회는 풍요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수명도 늘어날 테고요. 여러 가지 치료도 가능하면서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법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209쪽에 나와 있는 조사해 보기에는 동물 복제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용 형질 전환 복제 돼지 소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이것을 보기 전에 한번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인간의 줄기세포를 돼지배아에 이식한 이른바 잡종배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부 반응 없는 이식용 장기 생산을 위한 첫걸음이란 평가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미국 솔크 생물학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인간과 돼지 잡종배아입니다. 이제 4주째, 지름 0.3mm에 불과하지만 근육이나 심장, 간, 췌장 같은 각종 조직과 장기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포가 들어있는 부분은 녹색빛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됩니다. 연구팀은 사람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돼지 배아에 이식한 다음 대리모 돼지에 착상시켜 두 종의 세포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섞인 혼성종을 만들어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can see how human cells can grow inside an animal.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vast. 환자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거부 반응이 없는 맞춤형 장기를 생산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학 전공한 이상혁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 이식의 수요는 많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배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은 돼지 유전자에 비해서 인간 유전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식용 장기를 만들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종의 세포가 섞인 배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동물 중에 돼지를 선택한 건가요? 네, 돼지는 비교적 성장이 빠르고 몸집이 큰 동물입니다. 특히 인간과 돼지는 그 주요 장기나 형태,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식용 장기 개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동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접종 배아가 가능하다면 윤리적인 논쟁도 따라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를 가진 돼지로 발달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연구팀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아가 4주 차인 시점에 더 자라기 전에 모두 폐기를 했습니다. 4주 차에서 멈춘 이유는 사실은 아직은 초기면서도 두 종의 세포가
어떻게 섞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돼지 배아에 넣은 인간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했지만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로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나요? 동물 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것, 기술적 부작용 등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장기 이식용 형질 전환 복제 돼지 소망이와 같은 경우는 그 형질 전환한 돼지 소망이를 생산을 하였고, 그리고 이 장기는 사람에게 이식하여도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소망이와 같이 장기 이식용 형질 전환 복제가 탄생이 된다면 돼지의 장기를 우리 사람의 몸에 이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아직은요. 자, 이렇게 소망이와 같은 LMO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명공학의 기술. 자, 발달해서 나타내는 생태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태학적으로는 당연히 그 생태계 평형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에 입증이 되지 않았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 환경을 위해할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있겠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주차 때 배아나 폐기하는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수정란, 배아, 그리고 난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 존엄성에 위배가 되고 있다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적인 문제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1990년대 이후부터 형질 전환 동물, 복제 동물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의 특허 출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허가 인정이 된다면 생명공학 기술을 가진 선진국, 대기업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후 가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은 소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문제는 형질전환 동물 같은 LMO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을 목적으로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LMO를 마치 만들어가지고 공장처럼 이용하고, 그리고 장기를 무조건 막 다 이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장기 이식하면 그 동물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생명 경시하는 풍조도 만연해질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과학적인 위험성,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다양한 어떤 위원회를 상설하고, 그다음 제도적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규제하고 관리한다면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치병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건강하고 수명 연장도 할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생명윤리와 같은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뒷페이지 넘기면 210페이지에 자료실이 있어요.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읽어볼 가치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윤리로,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를 볼까요? 교과서? 우리 교과서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 좀 줄 좀 칠 거 몇 개 치고 할게요. 먼저 하고 합시다. 그 1982년에 슈퍼마우스를 시작해서 형질전환 동물 LMO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을 확정시켜서 인간 복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다음 생명공학은 보건, 그다음 환경과 같은 유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규제하고 한다면
이런 의약품 생산, 뭐 질환 진단, 예방, 식량난 문제 이런 거 해결하고 인간의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생명윤리라고 하는 거, 생명윤리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과 윤리로 이루어진 합성이 생명윤리인데 생명을 어디까지 조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아까 뭐 사세포기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세포기 사주자 때 이렇게 배아를 처리를 했다라고 하죠. 사실 수정이 되면 일단 생명체입니다.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되면 이거는 사실 생명체죠. 생명체인데 이것을 이제 어디까지 봐야 하냐라는 뭐 과학, 종교, 철학 등 여러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명의 존엄과 윤리의 중요성 모두 고려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명윤리를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배아,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를 위해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것이 생명윤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명윤리법을 확정시켜서 인간 복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중국의 한 연구팀에서 그 인간 배아를 얻어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혈액 이상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제거를 했고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 이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실험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어느 음지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뭐 인간 복제를 하면 그 인간 복제와 관련해서 뭐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해서 만약에 뭐 필요한 장기를 얻는다? 그럼 그 인간 복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 윤리, 논란이 있죠. 사실 인간에게만 적용을 했을 뿐 무수히 많은 동물들은 지금도 사실 뭐 실험대에 올라가서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죠. 근데 그것을 인간으로 사실 적용시켰을 때는 참 미안하고도 안타까운데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금 더 이런 법제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까요?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과 활용 시 인간 존엄, 가치와 관련된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생명, 윤리를 인식하고 올바로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 윤리에 어긋난 예를 한 가지 들어 내가 생각하는 생명 윤리란 어떤 뜻인가? 뭐 생명 윤리라고 하는 거 실제로 생명공학 기술로 어떤 신약 효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실험한 동물 함부로 버리는 경우도 사실 많고 또 물건 취급하기도 하고 뭔가 실험해가지고 실험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그냥 사실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존중하지 않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은 도구로 인식하지 말고 존중해야지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서 정말 작은 곤충이든 작은 동물, 뭐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또 큰 것도 또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이 되겠죠. 탐구활동 보시면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실험은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뭐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명윤리 준수와 관련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굳이 뭐 여기선 안 해봐도 되겠죠? 근데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실험 이외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사 하나만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죠. 뭐가 있냐면 예전에 영국에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질환 요인을 제거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전해했죠. 텔레그래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의 어머니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샤리코마리투드라는 근육 위축증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샤리코마리투드 질환에 대한 그녀의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지만 체외 수정 시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50%였어요. 따라서 이러한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해 의료진은 핵 매핑이라고 하는 유전 기법을 통해서 유전 질환이 제거된 배아를 찾았거든요. 여기서 핵 매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핵. 여기서 이제 핵이라고 하는 건 캐리오라고 하는 건데 캐리오 매핑입니다. 영어로 하면 캐리오 매핑. 캐리오가 핵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핵생물, 뭐 원핵생물 할 때 그 핵, 캐리오 유카리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캐리어 매핑이라고 하는 이 핵 매핑으로 유전자 기법을 통해서 유전 질환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근육 위축증 그 질환이 제거된 배아를 찾았고 이 배아가 발생해서 카멘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실제로 이 샤리코마리투드라는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퍼 유전자 많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뭘까?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as9이라고도 하는데 이 DNA 특정 염기 서열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RNA와 그 찾는 DNA 특정 염기 서열을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하는 그런 Cas9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짝을 이루어서 작동을 합니다. 즉 RNA 그 유도 기능, RNA 유도 기능과 Cas9 효소, 이 효소의 절단 기능이 짝을 이루어 작동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as9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기술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도. 그래서 뭐 크리스퍼 가위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 그럼 간단하게는 뭐 DNA 염기서열을 자르는 기술이에요. 근데 뭐를 이용한 거? RNA와 효소를 이용해서 그 표적 유전자를 찾아서 DNA 염기서열을 자르는 기술. 이게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직업, 생명공학 연구원. 그래서 바이오 신소재, 환경정화, 신에너지 개발, 보건, 의료, 식량, 생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직업이 바로 생명공학 연구원인데 완전 핫한 직업이죠. 핫한 직업. 왜? 지금 의료, 식량 증산, 바이오 신소재, 환경정화, 신에너지 개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고 정책적으로 또 이게 뒷받침이 되면은 훨씬 개발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그런 또 벤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벤처 기업들이 실제로 대기업으로 전향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한 그러한 그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많다고 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에서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바이오 시대다. 이런 뭐 의학, 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유망한 분야다. 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유명하긴 하지만 어렵죠. 진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구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단한 마무리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유전자 제조업 기술, 핵치환. 자, 그리고 유전자 제조업, 핵치환, 조직 배양, 세포 융합, 난치병 치료에 이용되는 단위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이런 것들 기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LMO라든지 미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오늘은 핵심 개념 적용하기 이렇게 6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6문제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제한 효소는 DNA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효소? 맞죠. 핵치환으로 복제된 동물의 핵 DNA는 핵을 제공한 개체와 같죠? 당연하죠. 여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니까요. 다음 단일 클론 항체는 항체 생성 세포와 정상체 세포를 융합한 거예요. 항체 생산하는 보통 우리 비림프구라고 하죠. 그래서 비림프구와 정상체 세포 아니고요.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누구? 암세포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융합해서 세포 융합 기술 융합해서 만든 잡종 세포입니다. 그래서 X. 자, 유전자 치료란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를 환자의 몸 안에 넣어 결합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치료용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된 세포 맞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이 만든 산물을 LMO라고 한다? 아니죠. 자,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까지만. 이게 틀렸고 포함하고 있는 생물을 LMO라고 하는 거예요. LMO와 LMO 산물 모두는 자 LMO 그리고 LMO 산물 모두는 GMO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내다가 온라인 수업 잘 들었으면 잘 보내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등교해서 대단원 마무리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인데도 풀 거니까요. 오늘은 우리 가볍게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대단원 마무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등교하고 만나요. 안녕.